선생님은 지금 해수는 34년 된 선생님이야. 네. 근데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알지? 34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을 오늘 겪고 있어. 근자 들어서 한 10년 상간에 이렇게 보면 이 길 오시는 제자님들 나이도 많이 낮아지고, 그리고 전보러 오는 친구들도 점점 이제 20대가 생겨나고 막 이러는데, 이거는 그 이상이다, 얘. 지금 사주를 하도 기가 막혀서 먼저 받아보니까 우리 큰아이 앞에 있는 언니야가 지금 19 됐어. 그지? 19이고 만으로는 지금 18인 거잖아. 만으로 17인가? 그치? 네. 만으로 17. 그리고 만 나이 17이고, 지금 너 같은 경우에는 현재 16살이지. 만 나이로는 14살이야, 그러면. 대단해. 학교 빼먹고 전 보러 왔어, 심지어. 14살짜리가 학교 빼먹고 전 보러 왔어. 와. 꿈 많아야 되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야 되고. 근데 혹여 이렇게 물어봤는데 둘 다 엄마 아빠가 다 계셔야 되고 남동생도 있어야 돼. 그치? 그래서 엄마 아빠 나이를 물어보니까 이제 아빠는 무신생이시고 엄마는 정사생이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늦둥이들을 늦게 이렇게 네. 보신 거야. 근데 우리 아빠 이제 58세 되셨거든. 지금 둘째 너 낳고 나서 네가 한 5세 이후부터, 그리고 지금이 이제 14살이니까 우리 애기 5세 이후, 그러니까 둘째 5세 이후부터 좀 아버님이 돈으로 누구한테 떼이거나 손해나는 일도 좀 있으셨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22년도, 21년도, 요 23년도, 요 근간에는 집이 좀 아버지가 불안정하셨어야 돼, 하시는 일이. 불안정하시면서, 숨만 쉬지 않아도 돼. 그래도 어쨌든 전 보러 왔잖아. 그럼 네 하면 되는 거야. 네네. 불안정하시는데 요게 두 가지. 금전도 마찬가지고 건강수도. 건강수도. 그래서 지금 21년도부터 23년간에 우리 아빠가 건강이 안 좋으셔야 된다. 어디가 아프다 소리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네. 어디 아프다 소리도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아빠가 이제 몸으로 먹고 사셔야 되는데 몸이 아프니까 당연히 이제 금전적으로도 좀 어려운 상황도 있어야 됐고, 부모님 상황이 그랬다는 거야. 그러는 와중에 우리 애기야, 큰아이야. 네. 네가 지금 이제 나이로는 19이고 만으로는 17인데 너는 있는 자리가 떠 있어. 사실은 지금 학교에 가 있어야 할 나이잖아. 고3 나이잖아. 그런데 나이가 학생일 뿐이지 학생이란 이름이 없다는 거야. 학교 그만뒀니? 네. 학교는 그만뒀어. 그런데 너가 머리가 나쁜 것은 아닌데, 응? 머리가,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야. 너가 머리가 나쁜 건 아는데 공부를 안 해.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맞아요. 그래. 앞에 있는 우리 큰아이도 마찬가지야. 머리가 나쁘진 않아. 그런데 문제는 역마가 너무 많아. 역마가 많다 보니까 불안정하고 실증을 빨리 내. 실증을 빨리 내고, 특히나 너 같은 경우에는 학문적으로 내가 학교를 다닌다 하더라도 문과보다는 이과생으로 내가 인문계도 갔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정보고라든가 아니면 기능학교라든가 요런 쪽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거야. 네가 조금만 더 건전하게, 또는 뭔가 이렇게 좀 빠지는 그 곳을 볼 것 같으면 이 쇠를 다루거나 금을 다루는 곳. 그러니까 너 같은 경우에는 사람 말을 잘해서 비유를 맞히거나 그런 쪽은 못하기 때문에 미용을 하거나 이런 건 안 되고, 차라리 뭐 컴퓨터를 다룬다든가 아니면 프로그래밍을 한다든가 요런 쪽으로, 좀 소프트 쪽으로 가도 나쁘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지. 전에 너 학교에서 뭐 인문계였어? 뭐였어? 고등학교요? 저 특성화고 보건 계열이었어요. 보건 계열? 네. 그러면은 그렇게 쇠를 다뤄. 주사바늘 만지고, 물리치료 기능 같은 거, 이런 거, 그 기계 같은 거 다루고, 그렇게 가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손에 이렇게 쇠가 들어오는 친구가 있고, 목이 들어오는 친구가 있어. 목이면 이제 종이거든. 그래서
글을 다뤄야 되고 이러는데 너는 쇠를 다뤄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능, 기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영업성이 없어. 우리 아이가 앞에 있는 언니야가 지금 사람들의 비율을 맞춘다거나 고집은 있잖아. 얌전해 보이는 듯해도 고집이 아주 쇄심줄이야. 쇄심줄. 쇄심줄이야. 만약에 여차하면은 부모님이 네 고집 꺾으려 그러면 짐 싸갖고 집도 나가려냐. 네 고집 못 꺾어. 뒤집어진다고. 진짜 어떤 식으로라도 지 고집을 그냥 끌고 나갈 애거든. 네, 맞아요. 근데 얘 세상에 고집이라는 게 있고 이 고집이 두 가지가 있어. 아집이 있고 옹집이 있고 아집과 옹집은 같은 말이야. 그런 다음에 뚝심이라는 게 있어. 근데 너는 뚝심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아집과 옹집이야. 왜? 아는 게 없어. 그냥 내 마음이 그럴 것 같아. 내 마음이 동요돼서 네가 때를 쓰고 고집을 피는 거거든. 네가 학교를 그만둔다고 해도 부모님의 뜻은 아니야. 맞아요. 근데 이길 재간이 없으니까 부모님도 너를 말릴 재간이 없었던 거고. 그런데 네가 지금 나한테 미래가 궁금해서 오겠지만 네. 내가 가야 하는 방향성이 궁금해서 오겠지만 너는 멀었어.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게 너야. 예를 들어서 네가 라면을 끓였는데 네. 라면이라는 거를 끓였는데 네가 이렇게 라면 색깔만 보고 라면을 이렇게 생긴 모습만 보고 끓이는 과정만 보고도 너는 맛을 판단해버려. 먹어보지도 않고 네가 맛을 판단해버린다는 얘기야. 먹어봐도 이렇게 뭐 숟가락으로 국물만 조금 떼어보든지 뭐 조금 면 한쪽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맛을 보든지 그 먹는 동안에 면이 불거나 이 면에 이 국물이 흡수돼가지고 면 맛이 달라 이러한 심오한 거는 겪어봐야 하는 거야. 내가 거기 들어가 봐야 하는 거야. 네가 뭐 한다고 자꾸 판단을 하고 완벽한 답을 찾으려고 해. 너가 완벽한 답을 찾기에 너가 가진 힘은 뭐가 있어? 재능은 뭐가 있고? 응? 네가 아는 지식은 얼마나 있고 네가 경험한 건 얼마나 있어. 너의 기능적인 것도 하룻강아지 범이고 하룻강아지고 네가 알고 있는 정보라고 뒤져서 알고 있는 이것 끼우 저것 끼우 되는 것도 현실과는 다른 거야. 지금 너는 나한테 좀 더 신중하고 싶고 실패를 하기 싫어서 라고 하는데 실패도 교훈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따듬어질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 있는 친구가 학교를 그만두고 본인의 진로가 너무나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왔겠지만 사실상 너도 마찬가지야. 동생도 마찬가지야. 언니나 동생이 모두 진로가 불안정해서 왔겠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하다. 내가 공부를 잘할 애가 아니라는 거. 내가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그건 아주 명확하지. 그렇게 미래에 대한 어떤 진로 방향성조차도 명확하게 네가 답을 얻고자 이 집에서 점을 보고 저 집에서 점을 보고 싶겠지만 그렇겠지만 얘들아 너희가 공부는 아닌 것 같아 라는 거는 어떻게 확신을 갖게 됐니?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를 거쳐서 중학교를 거쳐서 니들이 해봤으니까 그 확신이 분명하고 100% 200%고 넘들이 봐도 분명한 거야. 선생님이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어? 네. 무엇이 확실해? 그리고 저것도 인생을 30살, 40살 본인들이 겪어온 게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미래에 대한 이제는 실패를 봐도 되고 경험할 수 있는 나이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그 확실한 것들을 본인의 경험치와 이렇게 맞닥뜨려서 우리가 진로를 상담할 수 있는 거지. 세상 밖에 나가지도 않은 친구가 이제 17 먹고 14살 먹은 친구가 와가지고 나의 미래에 무엇으로 가야지 내가 성공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라는 것 자체가 너희들 꿀밤 맞고 갈 일이야 이거. 이것만 생각해보자. 응? 내가 고기를 좋아하는지 야채를 좋아하는지는 어떻게 알아?
삼시세끼 내가 이유식을 띠는 나이부터 지금까지 밥상머리에 앉았던 시간이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통계로 아는 거야. 어? 네. 공부는 죽었다 깨도 나한테 공부는 아닌 것 같아. 라는 건 어떻게 알아? 너희들이 어린이집을 통과해서 유치원을 통과해서 초등학교를 통과해서 중학교를 통과해오는 그 과정 속에서 데이터가 나와버린 거야. 네. 근데 앞으로 직업 사회인으로서의 데이터는 시작도 안 했어. 맞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때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것만 알려줄게. 자네 같은 경우에는, 언니 같은 경우에는 쇠를 다루라고 그랬어, 아까부터.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간호사가 되든 간호조무사가 되든 아니면 물리치료사가 되든 그런 쪽도 나한테 이걸로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걸 떠나서 네. 그나마도 내가 타고난 너가 나한테 사주를 들이밀 때 이 사주 안에 네. 그 성향이 맞는다란 사주의 성향과 네. 직업의 성향이 그렇게 맞춰 들어갔다라는 거야. 네. 그런데 인간의 성향이 말재간이 없고 두루뭉술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하는 데 있어서 너는 너 고집대로 해야 돼. 네가 잘나서, 네가 잘났으면 네. 학교를 때려칠 게 아니라 너가 직업 때문에 그만둔 게 아니라 너는 친구 관계나 학교 생활이 어려웠던 거야. 네. 그러니 엄마한테 부모한테는 이게 내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네가 학교는 그만뒀을지 몰라도 너는 사람 관계가 어려워서 그만둔 거야. 그것보다도 친구들한테서 마음 아프고 내가 친구들과의 관계가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더 힘들었던 거야. 근데 너 반대로 생각해봐. 왜 달라졌을까? 너한테는 문제가 없었을까? 너는 그대로 있으면서 상대방들이 나한테 맞춰주길 바라면 내 학교 생활도 하나의 사회지만 그거는 가둬놓은 사회고 이 울타리 밖에 인간의 성인의 사회는 그렇지 않아. 내가 내 고집대로 갈 것 같았으면 네가 돈이 있든 명예가 있든 집안이 있든 능력이 있든 네가 힘이 있다 하면은 사람들이 그 힘 때문에 너를 쫓아서 너한테 맞춰서 살지 몰라도 아무것도 없는 평범하게 지극한 너 같은 아이가 사회에 나올 것 같으면 너 역시도 사람들하고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야. 네. 이거 하나는 분명하다. 너 성격 잘못됐어.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네. 져줄 줄을 몰라. 고집을 꺾을 줄을 몰라. 부러질 줄만 알아. 이 조그만 게 벌써부터. 그러면 부모님 힘들고 너가 제일 힘들어. 내가 상대방의 그러니까 무언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네. 문제가 생겼으면 너는 무조건 내 논리에서 나만 아니면 그만이야. 아무리 객관적인 뭔가가 있어도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네 고집만 핀단 말이지. 아무리 원리 원칙이 있어도 그래 원리 원칙이 있는 건 알지만 내 입장에서는 내 마음은 나는 이래. 나는 이래. 너가 그렇게 잘났어? 너 안 잘났어. 아무 힘도 없어. 네. 지극히 평범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은 그렇게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융화를 이루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내 고집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사회의 어떤 규칙이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네. 사회의 기준이나 기준.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서 어떤 면을 좋아해서 다가올 수는 있지만 그건 그 사람들의 판단이야. 그래서 다가왔어. 사귀었어. 그게 뭐 사회인이 됐든 친구가 됐든 사귀었어.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또 판단할 수 있겠지. 처음에 좋게 판단했던 게 사귀어 보니까 얘 이런 애였네. 또는 얘 이 사람은 이렇네. 이러면서 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네. 그러면 그 인연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거나 다시 회복을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왜 어떤 판단으로 나한테 다가왔다가 또 지금 와서는 어떤 판단으로 다시 빠져나가는지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터무맹랑하고 정말 나는 진짜
보편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대로 내가 내 맘에 안 든다고 그렇게 가는 거는 잡을 필요가 없지만, 네. 그럴 필요가 없지만 그게 아닌 게 더 많더라는 거야, 너는. 상대방을 탓하기보다는 너가 너 스스로가 너무 개뿔 아는 것도 없고 개뿔 겪어본 것도 없으면서 네 고집 네 판단으로 오판을 하는 게 더 많아. 잘 살고 싶어. 실수 안 하고 싶어. 앞으로 너의 진로가 열렸으면 좋겠어. 그럼 겸손해. 네. 네가 틀리다는 걸 인정해. 네. 네가 실수했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여. 그리고 숨기려고 하지 마. 너는 네 잘못을 자꾸 숨기려고 해. 네 부끄러움을 자꾸 숨기려고 해. 그건 비겁한 거야. 너 스스로가 당당하지 못하니까 숨기는 거야. 사람이 당당하면 내 잘못을 드러내야 돼. 그러면서 다듬어지고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야. 네. 내가 아까 뭐라 했지? 직업? 무엇이 나한테 맞을까? 이거든 저거든 겪어봐. 네. 이거든 저거든 겪어보고 네. 내가 세상이 넓은 줄을 알아야 되고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를 먼저 알아야지 그 중에서 내가 어느 무리에 속할지를 판단하는 거야. 네. 응? 너가 이제 부모님 슬하에서 있던 애들이 갑자기 내가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동쪽이 나한테 맞는지 북쪽이 나한테 맞는지 서쪽이 나한테 맞는지 이걸 판단하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든 저거든 겪어봐. 어이 동생 꿈 많은 14살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결정을 못 잡으겠어? 해봐. 무엇이 나한테 맞는지를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런데 동생아 너는 지금 언니보다도 더 끈기가 없어. 근데 그거는 맞아요. 근데 제가 끈기가 좀 없어서 진짜 많은 걸 해봤거든요. 다 그만 지금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다 끈기가 없어. 그리고 귀가 너무 얇고, 귀가 얇아. 얘 아무리 있잖아. 내가 이제 우리 딸이 선생님 딸이 지금 큰 아이가 12살이 됐어. 12살이 됐는데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입시 학원을 벌써 다니고 있는데 입시 학원에 가서 뭐 쪽지 시험을 보는 날 예를 들어서 커트라인에 못 미쳐서 제시를 봤다. 네. 라고 할 것 같으면 엄마한테 혼날지언정 엄마한테 오픈하고 엄마 나 내가 시험을 통과 못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해. 네. 그러면 나는 틀린 문제를 개당 30번씩 쓰게 해. 스스로가 자기가 부족한 거를 알 때 채울 수가 있어. 그리고 무엇이 어떻게 부족한지를 알아야 돼. 근데 너는 너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질 않으려고 그러고 너의 불안정한 거를 드러내질 않으려고 그래. 네. 사람들한테 있어서만큼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려고 그래. 네가 자꾸. 너가 너무 외형적이야. 사람들의 눈에 따라다닌다고 너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 네가 네. 너 스스로가 너가 어려서부터 생각이 많이 잘못돼 있어. 응? 너는 부모님한테 많이 혼났어야 돼. 근데 많이 안 혼났어. 응? 그러면서 너가 뭔가 모르게 아버지에 대한 집에 대한 뭔가 모르게 이렇게 친구들과 이렇게 관계 속에서 너도 모르는 컴플렉스 덩어리가 돼버렸어 지금. 근데 그걸 자꾸 감추려고만 해. 그리고 그거를 너가 뛰어넘고 싶어서 잘 되고 싶어 해. 내 집이나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을 어떤 사람은 만족해도 충분히 만족을 할 텐데 너는 불만족스럽다는 얘기야. 지금 현재 상황에 다 항상 불만족스러워. 그런데 너는 탓을 하는 시간이 더 많게 커왔어. 내 딸 같았으면 나는 너한테 1원 한 장을 안 줘. 너는 부족함이 없었어. 맞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아무리 갑부도 아니고 뭐 대단하지도 않아도 그래도 네가 고집피고 네가 원하는 거는 막 다 해주려고 했었어. 그래서 너는 소중함을 몰라. 그 가치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네가 처해 있는 거에 대한
감사함이나 고마움보다도 불만이 더 큰 거야. 음, 깨우쳤으면 좋겠고, 네. 스스로가 무엇이 맞는지 정답을 찾을 때도 아닌 뿐더러 네. 이 정답은 해봐야 아는 거야. 내가 이 한 그릇 라면 한 그릇을 다 절반이라도 먹어봐야 이 맛이 뜨거울 때 맛이 어떻고 라면이 면발이 불기 전에 맛은 어떻고 불은 다음에 맛은 어떻고 식은 다음에 맛은 각기 다른 거거든. 네. 배불렀을 때의 마음은 어떻고 배고플 때의 마음은 어떻고 이 맛을 네가 제대로 느껴보지도 못해놓고 라면 끓였어. 매운맛이라고 써있으니까 매운맛이겠지. 네. 그렇겠지. 너의 판단, 오판, 앞서가는 너 많이 잘못돼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하던 거 이어갔으면 좋겠고 네. 어설프게 고등학교 졸업장 없이 무얼 할 수 있어. 요즘에 대학교 졸업장도 발에 치이는 게 졸업장인데 하다못해 네가 명문고도 아니고 네. 정보고를 그것도 중퇴를 한 네가 네. 웬만하면 다시 학교로 들어갔으면 좋겠어. 아무리 하고 싶은 게 있다 하더라도 네. 사회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야. 네. 내가 우리 반에서 우리 학교에서 내 주변에 내 또래들하고 그러한 인간관계조차도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는 네가 사회 나와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겠니? 잘 크고 싶고 좋은 성인으로 안정적으로 자라고 싶다면 학교부터 똑바로 다시 나와. 그리고 꼬맹이야, 할 게 둘째야, 이게 너무 많지? 너무 많은 것도 잘못되어 있는 거야. 왜? 너는 제대로 고민을 진중하게 못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많아진 거야. 그리고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거야. 맞아요. 그리고 너 너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살아. 아무리 이게 내가 네 또래가 내 아이니까 얘기를 하자면 우리 아이는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내가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무슨 학원을 보내주세요 할 때 심사숙고해서 말해. 내가 그만하라 그래도 울며 불며 매달려. 그래도 더 해보겠다고. 좋아서는 아니야. 공부가 편할 리도 없고 피아노 치라고 해서 피아노가 이게 처음에나 재밌지 갈수록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야. 피아니스트들도 마찬가지고 운동하는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너희가 고민을 해서 선택한 일이라면 쉽게 포기 못할 텐데 너무 고민을 안 했단 얘기야. 너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거야. 내 성격을 알아야 되고 내 성향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얼만큼 고민을 하고선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값진 것이 되고 포기를 하더라도 진중함이 따라올 수 있어. 아무리 14살이지만 지금부터 인생 다시 살아. 고민하고 생각하고 살아. 그리고 너는 겸허해지고. 네. 알았지? 네. 조심히 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